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화요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1.5%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변동폭이 조금 있었어요. 한 5% 가까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22평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22평을 이탈해서 저항을 받았다. 요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이격이 발생하면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2평을 수렴한 이후에 다음은 뭡니까? 62평이 끌어올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있는데 미증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미증시 반등에 성공했는데 삼성전자는 1.5%밖에 오르지 않았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을 보실 겁니다. 수급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하고 있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따라 사야 된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식은 절대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장이 이격이 발생하면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매일 같은 말만 하네. 맨날 뭐 시장 가격 이런 얘기만 하니까 뭐 같은 말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떤 특정 종목을 가지고 이건 1번 길을 갈 거고 뭐 다른 종목이 있는데 이건 3번 길을 갈 거고 뭐 또 다른 종목이 있는데 이건 5번 길을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맞춰야 된다. 주식 시장은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세가 나오는 원리 자체는 모두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세가 같은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같은 이유가 뭐냐?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이격이 발생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치가 10만큼 좋아져. 예상치가. 그쵸? 이건 내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예상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저평가라는 기준을 딱 적용을 시켜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 5만원권에서 거의 한 11만원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반등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2배만큼 좋아졌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뀌나요? 그러면 이격이 발생한다는 게 뭡니까? 가격이 먼저 올라왔고, 그렇죠? 가격이 5만 원대부터 10만 원까지 올라왔고 저는 다들 여기서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주식시장은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 남겨드린 내용 그리고 딱 보기 쉽게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실전에서 매매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매수 그리고 매도. 자, 최바닥에서 사지 않았고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았고요. 그리고 최고가에서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 구간을 잡았어요.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러면서 9월 10일 날 매수해서 11월 4일 날 매도한 결과 54%입니다. 제가 한미반도체를 매수를 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예요. 그게 4월, 5월, 6월, 7월 달입니다. 이때 당시에 한미반도체 매매를 시작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바닥에 샀어요? 아니요. 확인하고. 왜?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에 5만 원대였거든요. 5만 원이었을 때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바로 땡겨 올려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하락하는 부분도 앞으로 안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락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삼성전자 이 하락 구간에 그쵸? 일시적으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한 번에 하락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이만큼 하한가 갈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에 걸쳐서 하락 구간을 만들었다고요. 그럼 한 분기 정도가 하락이 나온 건데 이때 당시에 HBM 콜 테스트가 아직도 안 됐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폭락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즉 HBM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작용을 한 거고 그런 결과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그쵸? 5만 원대에서 횡보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8달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이쪽 구간부터 공략을 해야 삼성전자로 요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가 뭘 했느냐? 한미반도체 50% 수익 구간.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쵸? 한미반도체. 그리고 지금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5월 달이잖아요. 매수 구간 잡고 올라왔을 때 76%에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낸다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안 빠진다는 건 시장도 바닥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바닥이 갖춰져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종목군들, 시장은 약한데 종목군에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입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그렇고요, 삼성전자 그렇고 하이닉스 그렇고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뭡니까 이거 다? 신고가 종목이었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 1월과 2월 달에 신고가 이미 만들어 놓고 관세 협상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월과 4월 달에 관세 관련된 내용 가지고 끌고 나와서 시장에 혼란을 줬죠. 그랬을 때 하락했지만 바로 땡겨 올리면서 신고가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7월 달에 180%의 수익 구간 만들어냅니다. 지금 9월과 10월 달 시장이 좋았을 때도 어때요? 기존의 강세를 보였었던 피지컬 AI 쪽, 로보티즈와 같은 종목군들 이렇게 된다고요. 매도한 결과 100%의 수익 구간. 모두 다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하지 않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실전에서의 내용, 그렇죠? 실전에서의 내용을 보면 모두 바닥 구간에서 사지 않는다.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즉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런 상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는다고 안 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할 수도 있고 기관이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매수할 때는 떨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개인이 매수할 때 떨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작 시세가 크게 나왔을 때는 개인이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버블이 깨지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이 매수할 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있어요. 마지막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구간을 못 먹잖아요. 문제는 수익을 안 내면 상관이 없는데 고가에서 물립니다. 꼭지에서 물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삼성전자는 신고가 구간에 있다. 그리고 아직 60일평도 수렴하지 않았다. 즉 그만큼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파운드리 관련된 문제, 그리고 여기서 HBM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금은 뭐까지 붙어 있어요? D램 가격까지도. 나스닥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D램 가격은 계속 폭등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뭐 거품 깨진다 이런저런 내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들은 하락 배팅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마이클 버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는 숏 배팅, 즉 하락 배팅을 해서 08년도에 1조 이상의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게 하락 배팅에서 유명해졌지만 그리고 돈도 벌었지만 08년도까지 버티는 과정에서 망할 뻔한 게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06년, 07년 이때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근 2년 동안을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하락 준비를 한 거예요. 하락 준비를. 근데 그 하락 준비를 물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락 배팅을 하는 건 주식을 빌려다 파는 거기 때문에 빌리는 과정에서 주가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넣어야 됩니다. 즉 담보가 떨어지는 거죠. 이랬을 때는 돈을 못 맞추잖아요. 팔립니다. 즉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포지션, 즉 하락 포지션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거의 죽다 살아나다시피 했을 거예요. 이 사람 영화도 있죠. 영화를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락을 보고 하락에 강하게 베팅을 했는데 계속 피합니다. 고객들한테 전화가 오는 걸. 왜 그럴까요? 자기가 봤을 때는 내려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에 버텨서 하락 쪽으로 수익을 낸 것은 맞지만 올라갔을 때 그 폭등의 구간을 수익으로 전환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가 이득인지는 각자 판단을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AI 버블 논란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AI 버블 논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26년도에는 투자를 안 하겠냐고. 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붙었어요. 자, 지금 엔비디아 대항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타도 구글 텐서칩 투자, 텐서칩 GPU 대항마들까? GPU는 엔비디아 거죠. 자, 그리고 메타 데이터 센터의 TPU 일부 사용 추진, TPU는 구글 텐서칩입니다. TPU는. 그리고 텐서칩 시장 커지면 HBM 수요처 다양화가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GPU 가운데 딱 놓고 여기 이렇게 둘러서요. HBM을 딱 깝니다. 그럼 반대로 TPU 여기도 똑같아요.
구조가. 이게 무슨 구조냐? 폰 노이만 구조예요. 폰 노이만 구조. 이게 1960년도 때부터 유지가 되어오던 구조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일반 PC들 있죠. 그 PC들도 폰 노이만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양은 많이 떨어지겠지만요. 무슨 얘기냐? HBM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계속된다. 즉 삼성전자는 지금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간 것이 맞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건 단순히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나 뭐 거래원을 본다거나 뭐 창구들 보면서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언제 반등하는지 확인하고 매수권 잡으면 된다.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분산 투자해야 되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지금 주도주들, 예를 들어서 제가 매매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단 무조건 신고가 종목군들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신고가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에 대한 신고가 구간부터 시작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자 보시면 펩트론 같은 거 월요일 날 급락했습니다. 화요일은 반등을 좀 주긴 했지만 월요일 날에는 어때요? 17% 정도 하락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11월 21일 29%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매도 구간을 잡았다는 점. 왜 그랬을까요? 시장이 약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조차도 언제예요?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이다. 시장이 11월 달에 조정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구간에서 반등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자마자 매수 구간 잡았고 29%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주도주들의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11월 25일 장 마감하고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 상승, 하이닉스 1% 하락 마감, 미증시 반등에 한국 시장도 바닥이 잡히고 있다. 코스피 삼성전자를 포함해 신고가, 초대형주급들은 62평 땡겨 올릴 때까지 횡보할 수 있다.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거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 오래 강했잖아요. 이런 움직임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중요한 점 있죠? 중요한 점은 주도주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것도 11월 말 이후로 끝났다. 지난주 금요일 바이오 매도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주도주 순환매, 시세가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한 사이클이 다 돌았다는 거예요. 돌고 나서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구간 잡아야 된다는 거고, 그 매수구간을 잡았을 때는 기존의 주도주들 중에서 시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주도주는 변경이 안 된다. 그쵸? 무엇보다 대형주가 이끄는 중역급 아니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나 홀로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그냥 보내줘라, 이 얘기고, 가장 중요한 거 모두 신고가 주도주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도 섹터는 원전, 반도체, 바이오, 조선, AI 관련주 이 안에 있다. 즉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타점 공유하는 내용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모두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본다는 거고,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부차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해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실시간 타점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 대표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보고 있으니까 반도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보면 어때요?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구간 잡았죠. 관세 맞았죠. 하락했지만 안 팔았습니다. 반등하는 과정에서 돌파했을 때 매도 구간 잡은 결과 34%의 수익 구간. 왜 돌파했을 때 매도 구간을 잡았느냐, 여기까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변동성을 키웠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한미반도체입니다. 어때요? 매수, 매도 54%의 수익 구간,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수익 구간을 가져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매매해도 되겠죠. 결과는 76%의 수익 구간,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어떻습니까? 돌파하는 구간까지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188%의 수익 구간,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온다. 이런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뭐 최근에 매도했었던 펩트론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매도한 결과
29%의 수익 구간, 그리고 쭉 올려서 보시면 실시간 타점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펩트론 36만 9천 원 매도, 몽땅 매도해라. 결과는 급락 후에 반등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매수 구간 잡으면 된다. 삼성전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조선주도 올해 굉장히 강했죠. 신고가를 작년 11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 또 시세. 여기 11월 달 매도하고 나서 급락. 반등 확인하면 또 매수 구간 잡겠죠. 삼성전자도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결과 22%의 수익 구간, 33%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 타점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쵸? 실시간 타점 제가 장중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지금 주도주라고 할지라도 조정은 줍니다. 조정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 조정 구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뀔 거다. 즉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속 매수 구간을 잡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와 같은 반도체 AI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입니다. 무조건 확인입니다.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주도주를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